안녕하세요. 푸시엇을 오늘은 새로운 에피소드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 팟캐스트로만 해서 영상을 항상 이제 찍었었는데 오늘은 프로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도 많이 다니고 있고 프로쇼를 이렇게 직관하면서 제가 직관한 대회들로 해서 그 대회에 직접 뛰셨던 선수분들을 조금 모시고 같이 그 현장 분위기나 혹은 시합에 대해서 리뷰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화로 어려운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다음 주에 이제 올림피아에 출국을 하는 최사라 선수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FBB 비키니 프로 최사라입니다. 더 없어요? 제 이름 말하면 뭐 최사라 선수 같은 경우는 우선 뭐 저랑 엄청 오래 되기도 했고 원래는 조금 빨리 모시고 이것저것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계속 시합 준비 중이세요. 계속 시합 준비 중이어가지고 계속 부르지 못하다가 우리가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중국에서 프로쇼가 하나 있어서 프로쇼를 다녀왔습니다. 중국에서 프로쇼를 다녀왔고 그 리뷰를 같이 선수와 같이 하는 리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가 자기가 출전한 대회에 자기가 나와서 이게 리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대한 분위기나 혹은 현장에서 무대를 뛰시면서 느꼈던 거 혹은 이제 무대를 준비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이 대회를 리뷰를 하면 되게 색다르고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엄청 급히 모셨습니다. 급히. 그렇죠. 오늘 당일날 연락을 받고 급하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당일날 제가 얘기를 했고 스튜디오도 되게 급하게 잡았고 제가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다음 주에 같이 이제 올림피아를 출국을 해서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우선 시작하기 전에 너무 급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해볼 건데 우선적으로 이제 선수님이 중국 프로쇼에 지금 참여하고 왔던 그 간단한 소감이 어떠셨어요? 간단한 소감. 일단 저는 네. 중국 프로쇼가 어떻게 보면 결과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좋았다. 결과가 어떻게 되셨어요? 3등 하셨죠? 네. 3등 아쉽게. 네. 정말 이따가도 이제 리뷰하면서 왜 3등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 저지분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리뷰를 할 건데 아쉽게 3등을 하셨어요. 3등을 하셨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비키니 룰, 그러니까 프로쇼의 룰이 바뀐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전에는 프로쇼 우승을 한 번을 하면 올림피아를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내년 올림피아 때부터는 프로쇼 우승을 2번 혹은 상위 25%. 그래서 이제 각 프로쇼마다 1등부터 5등까지 포인트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몇 점 이거를 결국엔 쌓아서 내가 상위 25% 안에 들던지 아니면 프로쇼에서 2번의 우승을 하던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이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진 거죠. 그럼 바뀐 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수로서. 저는 선수로서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그래요? 왜? 어떤 왜냐하면 부분에서? 일단 올림피아 올해만 봐도 비키니 종목 선수들이 71명이에요. 너무 많죠. 올림피아 출전자가 71명. 네. 그러면 각 프로쇼에서 우승한 선수들 71명이 모여서 올림피아를 그죠. 치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너무 많다. 근데 71명은. 그래서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너무 올림피아 갔을 때 선수들이 많으니 차라리 가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추려진 상태에서 경쟁을 하는 게 좀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그렇게 바뀐 룰에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최다라 선수님이 이제 올림피아를 출전한 지 지금 이제 이번 연도와 포함하면 네 네 번째. 번이잖아요. 그죠? 그 네 번은 이제 각 프로쇼에서 우승을 해서 갔지만 바뀐 룰에 의거해서 올림피아를 갈 자신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궁금했어요. 만약에 제가 자신이 없다면 바뀐 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었겠다. 그랬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뭐 프로쇼 우승 2번 당연히 힘들겠지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생각을 있다. 해서 자신감 좋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 질문을 제가 잠깐 드린 것도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못해도 운 좋으면 두 번만에 가는 거고 웬만해서는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4-5번의 프로쇼를 뛰고 최소한 거기에 그래도 상위권에 제가 봤을 때 4, 5등은 제가 봤을 때 좀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점수가 너무 낮아요. 점수가 너무 포인트 쌓는 점수가 너무 낮고 웬만하면 탑3 안에 들어서 다 5번의 대회를 그래야지 조금 25명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지금 어림짐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선수들한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전략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죠. 전략을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올림피아 전, 올림피아 후에 어떠한 일정을 조금 계획하고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전에는 정말 프로쇼 우승 한 번만 했으면 올림피아를 갈 수 있어서 그 한 대회에 완전 올인을 했죠. 막 여러 차례 막 뛰는 것보다 내가 100% 만족이 될 때 이 대회 딱 하나 혹은 2개 딱 이 정도에까지만 생각하고 대회를 출전을 했는데 지금은 일단 어떻게 보면은 진짜 쉽게 말해서 많이 뛰어서 최대한 포인트를 확보를 하던 아니면 운이 좋아서 바로 이제 1등을 하던 이거여서 조금 뭐 덜 준비됐다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편하게 좀 많이 무대에 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힘을 줘서 뛰느냐 힘을 안 주고 뛰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시합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을 진짜 안 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라면 그치. 절대 뛰지 않았을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힘을 안 주고 뛰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몸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 네. 크게 우리가 뭐 무리하지도 않았고 뭐 밴딩 로딩을 한 것도 아니고 수분 조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타이트한 식단을 가져가면서 막 이렇게 몰아친 힘줘서 뛴 대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되게 불안해하신 거가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중국 프로쇼를 한번 뛰면서 어땠는지 괜찮아요. 그 심적으로 좀 괜찮았는지 힘 빼도 내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괜찮네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네. 일단은 진짜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진짜 너무 각 잡고만 그치. 했었어서 좀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그 과정이 좀 되게 길다라고 느껴졌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즌이 더 길잖아요. 제가 4월부터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좀 장기전으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힘든 것도 좀 덜했고 그만큼 뭐 배고프고 이런 것도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좀 편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키니 선수들이 헤드 저지들 특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샌디한테 피드백을 받았을 때 꼭 한국 선수들한테 해주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몸이 너무 드라이하다. 맞아. 몸이 너무 세다 너네는. 그리고 뭐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너네는 수분이 너무 빠지는 것 같다. 왜 이렇게 건조하냐라는 피드백을 우리는 꼭 듣곤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편으로 비키니 프로 선수들이 시합을 프로쇼를 뛸 때 너무 각 잡고 너무 타이트하게 준비하는 게 오히려 조금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느끼거든요. 저도 이번에 느꼈어요. 그죠? 왜냐하면 저도 그전에는 각 잡고 했던 사람이어서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쉽게 표현을 하면 와 이 정도로 내가 시합 준비를 하면 나는 계속 1년 내내 할 수 있겠다. 1년 2년 그치. 계속
할 수 있겠는데? 음. 라는 생각이 이번 시즌에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전을 돌이켜보면 와 예전에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다 날 가둬가면서 했지?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 건데 최다라 선수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디폴트 값 그 유산소 값을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본인 입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의 유산소 양을 가지고 시합 준비를 했는지. 처음에는 예. 진짜 하루에 한 4-5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많이 타야지가 아니라 이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시합 준비니까. 이게 딱 박혀 있으니까 무조건 그래서 5시간 제가 같이. 알기로도 아침 3시간, 저녁 3시간을 약간 맞아요. 디폴트로 깔고 간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셨어요? 지금 이번 시즌은 유산소를 거의 안 탔죠. 타도 하루에 1시간? 딱 진짜 가볍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시합 준비를 하고 혹은 다이어트라는 거를 할 때 되게 유산소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어떠한 유산소를 얼만큼 해야 해요? 근데 결국에는 다이어트 막바지로 갈수록 혹은 시합 막바지로 갈수록 유산소 양을 엄청나게 더 조급하니까 늘리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빡세게 더 하거나 하려고 하고. 천국의 계단은 뭐 몇 시간을 타거나. 근데 때로는 저는 그게 엄청나게 독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지금 예를 들어서 최사라 선수님이 시합 준비를 할 때 오히려 브레이크를 많이 걸잖아요. 네. 덜 타라. 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정말 덜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오히려 막판 한 달 혹은 거의 안 막판 타죠. 오히려 유산소 양을 줄였을 때 훨씬 더 컨디셔닝이나 다이어트 상태나 혹은 몸의 대사를 돌게끔 하기에 저는 훨씬 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몸적으로 직접 느끼셨나요? 네. 예. 훨씬 일단 컨디션이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장점인지. 내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놨을 때 장점. 심리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인 게 커요. 왜냐하면 시합 디데이는 다가오는데 내 몸은 아직 뺄 게 많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계속 하려고 찾아. 그럼 그거 자체가 일단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더 안 빠지죠. 근데 내가 기간은 아직 이 정도가 남았는데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좀 딱 봤을 때 몸의 컨디션이 좋아. 그러면 일단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없으니까 좀 여유라는 게 생기죠. 이게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하는 것과 여유 없이 진짜 그 시간에 딸려가는 것은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가장 큰 거. 그럼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면 몸도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와요. 큰 이변 없이. 왜냐면 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치. 내가 하던 거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 컨디셔닝 그대로 무대까지 올라가면 끝. 그건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룰이 바뀌면서 비키니 선수들이 올림피아에 가는 그 룰이 바뀌게 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였고 그거를 최사라 선수가 최대한 좀 빨리 느껴서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프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조금 시합을 즐기면서 뛰는 선수가 되길 되게 바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애슐리라고 하는 그 선수도 보면 아니 프로쇼를 미친 듯이 뛰잖아요. 못해도 한 20개는 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매주 프로쇼를 뛰고 저렇게 항상 좋은 몸 상태로 프로쇼를 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룰이 바뀌게 되면서 이거를 최대한 빨리 느끼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사라 선수를 중국 무대에 같이 가서 보니까 요렇게 크게 무리 안 하고 너무 각 잡지 않고 조금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하면 충분히 한국 선수들도 프로쇼를 좋은 몸 상태로 어느 정도 좀 뛸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걸 정확하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림피아 갔다 와서도 아마 일정이 또 생각이 네. 있으시죠?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자신 있게 내년 올림피아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 쌓으러 가야 돼요. 지금 당장 이번 주에도 시합이세요, 그죠? 그죠. 네, 이번 주에 AGP 프로쇼를 또 뛰고 출국을 해서 올림피아를 뛰고 아마도 뒤에 있는 10월, 11월, 12월에 있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을 다 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보기로 왜냐하면 이제 바뀌었으니까 본보기로 최사라 선수가 그런 것들을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포인트 쌓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면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대중들 혹은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 아마도 그런 것들이 조금은 비키니 선수들 그리고 비키니 프로들에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그렇게 하신 분들이 없으니까 그죠. 대부분 각 잡고 뛰니까. 그죠. 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해볼 거예요. 리뷰도 제가 막 엄청나게 뭔가 각 잡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편안하게 한번 현장 분위기를 얘기를 해보면서 할 건데 우선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이 표지 사진을 보시면 이 탑4입니다. 탑4 선수들이고 여기는 기분 좋게 최사라 선수가 센터를 차지하고 있었고 예선까지만 해도 저희가 센터였어요, 그죠? 그죠. 예선까지만 해도 센터였고 본선에서 이제 사이드로 살짝 밀려나긴 했는데 이렇게 탑4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심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거고요. 무대가 어땠는지 그리고 조명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사라 선수의 컨디션 그리고 같이 나왔던 특히 탑4 선수들 탑5까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 선수들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비키니 프로쇼를 볼 때 그리고 비키니라고 하는 종목이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요거는 그냥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각 잡고 준비를 하진 했네요. 않았는데 이 정도면 각 잡고 한 거 아닌가요? 우선은 대회 장소는 중국 시안이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중국 시안은 처음 가봤어요. 가본 적 있으세요? 저도 중국은 저는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프로카드를 맞다. 그때 중국아. 그때 베이징이었나요? 상하이였나요? 네, 베이징이었던 것 같아요. 요것도 하나 알면 좋은 게 최사라 선수가 2018년이죠. 9년인가요? 18년도인가 19년인가? 2018년으로 저는 알고 네. 있어요. 2018년도에 중국 아마추어 올림피아에서 오버롤을 해서 프로 카드를 획득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최사라 선수한테는 중국이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맞아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때 아마 체급당 제가 알기로 진짜 많이 나왔죠. 한 7체급 있었네. 체급이 제가 알기로 한 7체급이 있었고 많았고, 한 체급에 최소한 20명씩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비키니만 한 진짜 5, 60명 됐을 거예요. 5, 60명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더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았어요. 많이 나왔고 무대도 웅장했고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우선은 이제 중국 시안이라고 하는 이 컨벤션 센터에서 했는데 시합장도 엄청나게 규모가 컸습니다. 이번에도 그죠? 네. 규모도 엄청 컸고 무대도 되게 괜찮았고 관객들이 무대를 보기에도 너무 좋은 시설이었고 거기다가 이따가도 잠깐 얘기할 테지만 저는 조명도 되게 좋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선수들이 조금 그냥 편안하게 대기하고 무대까지 동선도 너무 편안했다. 깔끔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전전주에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홍콩을 제가 자꾸 이렇게 홍콩을 까서 미안하긴 한데 홍콩에는 진짜 말도 안 됐습니다. 40도가 넘는 대기실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너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대회를 치렀고요. 뭐 제가 알기로 원래 DMS인가 그 다른 대회가 또 하나 원래 있어요. 중국에 큰 대회가. 근데 그 대회가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안 좋은 몰랐어요. 일 때문에 안 좋은 무슨 그 단체가 무슨 잘못을 좀 했대요. 뭔가 뭐 비리인가 뭔가 그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그래서 그 대회가 없어지고 이 프로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프로쇼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가장 큰 지원을 받고 하는 프로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출전한 프로 선수들 리스트업을 간단하게 좀 이제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거 재생을 눌러야 되는데 PPT를 잘라서 만들어가지고 보시면 총 14명의 선수고요. 14명의 선수 중에 중국 선수가 11명입니다. 11명의 선수 그리고 해외에서 최사라 선수 포함해서 해외에서 온 선수가 총 3명. 그래서 총 14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한 프로쇼고요. 중국 선수들이 되게 많이 출전을 했지만 뭐 선수님도 느끼시겠지만 되게 중국 선수들이 요즘 강세예요. 그죠? 네. 네, 같이 이렇게 무대 중국 선수들이랑 요 근래에 되게 시합을 많이 뛰셨잖아요. 중국 선수들만의 특징이나 혹은 서시라 선수가 무대를 같이 섰을 때 중국 선수들만의 그러한 어떠한 장점 혹은 장단점 같은 거 있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야라고 하기보단 그냥 중국 선수, 중국 비키니 선수라고 하면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카테고리는 애들 좀 크다 사이즈가. 딱 그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번에도 갔을 때 그렇죠. 네, 작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큰 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쁘게 큰 느낌이 아니어서 네. 아 그래요. 별로다. 그렇게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중국 선수들의 특징이 전반적으로 여성 선수치고 사이즈가 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대 밑에서 봐도 사이즈가 크고 볼륨이 엄청나게 큰데 무대에 올라가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크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작았던 최사라 선수가 무대 위에 올라가면 오히려 더 커 보이면 커 보였지. 우리가 뒤에서 보는 백스테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사이즈는 크지 느낌이 않다. 약간 달라. 근데 그 느낌은 어떻게 보면 세퍼레이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어떻게 맞아요. 보면 좀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냥 빵 자체가 큰 거지. 맞아. 우리 한국 선수들처럼 깊이감이나 그런 걸로 무대에서 이 디테일한 거는 확실히 그쵸, 떨어져요. 그냥 맞아요. 얘네가 빵이 탕탕 덩덩 이렇게 맞아요. 큰 느낌? 그래가지고 요즘에 중국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에서 되게 강세고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잘 선전을 해서 중국 선수들과 이제 프로쇼에서 이렇게 겨루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여기서 뭐 정확한 제가 알기로는 올림피안이 최사라 선수 포함 3명입니다. 3명이고 올림피아에 다녀왔던 선수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여기 슈 아이리라고 하는 지금 9번에 있는 슈 아이리 선수랑 최사라 선수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천샤오신도 올림피아에 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있는 선수. 그리고 이 첫 번째 있는 무비라고 하는 선수는 올림피아를 간 건 아니지만 이미 출전권을 이번에 땄고 그리고 올림피아를 출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쟁쟁한 선수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추가로 나머지 중국 선수들과 해외 2명 선수들 포함해서 14명이서 프로쇼 경쟁을 했고요. 총 저지는 5명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인 2명이 더 있었는데 누군지 몰라가지고 제가 안 넣었고요. 네. 대표적인 3명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프로쇼 헤드 저지인 서지라고 하는 올림피아 저지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권 특히 중국은 웬만하면 다 이 헤드 저지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 헤드 저지의 비키니 선수 피드백 받은 게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꼭 최사라 선수가 피드백을 받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임성준 펠릭스 임성준 저지께서 또 같이 저징을 해주셨고요. 리정이라고 해서 이분도 한국 거의 다 오세요. 네, 맞아요. 항상 오세요. 그래서 이분까지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3명의 저지가 메인 저지로 들어갔습니다. 최사라 선수는 이 서지 저지의 저징을 받아본 적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전에? 저는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죠. 그래서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죠. 어, 스타일을 몰라서. 그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실래요? 헤드 저지마다 조금씩 이제 그들의 성향이 있잖아요. 당연히 IFBB에서 추구하는 룰은 있지만 헤드 저지마다 조금 저는 다르다고 느끼는데 선생님 생각은 저도 어떠세요? 다르다고 느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시합을 출전을 딱 결정을 했을 때 음.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헤드 저지가 누군지 먼저 알아봐요. 그 다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조금 보죠. 그래서 그만큼 헤드 저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확실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수로서 그렇죠. 이제 선수로서 피드백을 받으면
다 어떻게 보면 다 각기 조금 다른 네.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래서 선수분들도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우선은 프로쇼를 많이 뛰어서 이 각 헤드 저지 성향을 좀 알아야 돼. 성향을 좀 알아야 되고 특히나 아시아권에서 오는 헤드 저지는 거의 정해져 네, 있습니다. 한정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사라 선수도 역시나 이렇게 헤드 저지의 조금 특성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는 선수분들도 이렇게 조금 저지의 특성을 맞춰서 전략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조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서지라고 하는 저지의 피드백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시합 준비할 때 이 중국 대회가 서지라고 하는 헤드 저지가 온다는 거 알았을 때 좀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예전에 쓰면은 불안했겠죠. 어. 근데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편하게 그래서 가서 일단 무대 많이 뛰어보고 포인트가 됐던 이렇게 하는 이 편안한 마음이 일단 전제가 깔려 있어서 막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서지는 최사라 선수를 알고 있더라고요. 네. 피드백 줄 때도 그랬고. 그러면 알고 있던 이유가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고, 그러니까 저를 알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저분이 저지라고 해서 이제 인스타를 들어가봤죠. 근데 저를 팔로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날 알고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올림피아 저지세요. 그러니까 올림피아 4번, 3번을 가셨으니까 당연히 봤겠죠. 그래서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지분들이 생각보다 기억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서지뿐만이 아니고 국내 임성준 저지 포함 선영관 저지님 여러 저지님들도 기억력이 되게 좋으세요. 네네. 생각보다 얘 이거를 기억한다고? 얘 옛날에 기억한다고? 이랬던 적이 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저지분들은 우리를 잘 알고 있다. 맞아요.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심사 포인트 리뷰입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건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피드백에 기준하여서 이번 시합 중국 시합에서 중점적으로 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선수별 강점 약점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심사가 들어갔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미 IFBB 프로 리그 그 룰 안에 다 들어있는 얘기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IFBB 프로 리그 비키니 심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심사의 방향을 보시게 되면 우선 기본적인 여성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성미라고 하는 부분은 정의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더 이제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건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곡선미가 강조되는 몸이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는 되게 여성미 있다라고 이제 느껴집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제가 팟캐스트 때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여성의 몸에서 직선의 형태의 선들이 너무 많이 보이게 되면 되게 남성성이 느껴지고 그냥 몸이 좋다라고만 느껴지는데 그 안에서 동글동글하고 이 아워글라스 쉐입들이 전체적인 쉐입이 곡선을 형태를 띠게 되면 되게 여성스러운 거를 무대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형적인 부분에서는 그 무대, 그러니까 그 종목에 적합한 근육량과 컨디셔닝 상태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너무 과하거나 남성적인 느낌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사라 선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올림피아에 갔을 때 항상 아까 샌디도 얘기했던 게 조금 세다. 몸이 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도 몸 선이 본인 스스로가 좀 세다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그들을 봤을 때 올림피안 그 탑텐더들을 봤을 때 확실히 좀 날카로워 보여요. 그러면 본인이 이거는 솔직하게 직접 가서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리 영상이 고화질이고 맞아. 아무리 이 화질이 뛰어나도 이거는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옆에서 보고 느끼지 않으면. 선수님이 봤던 올림피아의 탑10 비키니 프로 선수들 있잖아요. 뭐가 달랐는지 한번 조금 그 느낌과 그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 생각보다 다이어트를 막
엄청 그쵸. 강력하게 맞아, 미친 맞아. 듯이 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긴 해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이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근육 결이 보인다고 하죠. 그렇게 날카롭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근데 또 보일 땐 다 보여. 세퍼레이션이 좋죠. 그게 보통 이제 우리들은 진짜 확 빼고 쫙 붙이고 쫙 그쵸. 말려야 보여야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 그게 아닌데도 다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는 아직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해야 저렇게 나올 수 있지? 왜냐면 너무 강하게가 밀어붙이면 또 너무 날카로워지고 이게 백스테이지에서도 백스테이지에 그 선수가 같이 있으니까 우리만 물 안 먹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만 가장 물을 큰 안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백스테이지 가면 저희는 겁나 열심히 막 펌핑하잖아요. 그치. 근데 오히려 안 해. 펌핑 안 하는 선수들을 보면 다 올림피아 본선 무대 올라가는 그치. 선수들이에요. 맞아, 그냥 맞아. 딱 스트레칭 하는 정도? 거울만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 모습 맞아.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아시아권 선수들은 무조건 그렇죠. 이러고만 있어. 맞아.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뉴욕 프로나 이런 큰 메인 쇼에 가서도 이제 백스테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줄 들어가기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선수들 이렇게 줄 딱 서 있는 거 보면 저 사람 뉴욕 프로 우승하겠는데? 몸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이 밀어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아시아권 선수들이 이렇게 북미 가서 경쟁을 하고 혹은 올림피아에 갔을 때 조금 더 몸이 세고 드라이한 면이 무조건 있다, 그죠? 그 부분도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셀리가 저희는 따로 프로 미팅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저희 셀리 셀리 사사키. 샌디 헤드저지 네. 올림피아 헤드저지. 저희가 어떻게 다 한국 올림피아 이번에 가는 선수들만 모아놓고 미팅을 네. 했는데 저희한테 이제 당부한 게 그거였어요. 너희 한국 선수들 뭐 동양인들 이 아시아권에서 오는 선수들이 확실히 너무 드라이하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해라. 그래서 비행기 언제 내리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니네가 비행기를 내렸을 때 이제 장시간 비행을 하고 그때부터 몸이 건조해지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저도 이제 올림피아를 이번에 가면 7번째 가는 건데 이제 처음 한 2-3번까지도 못 느꼈어요. 우리 한국 선수들 몸 좋은데 근데 그들이 생각해서 무대 위에서 나타나는 그 몸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몸이 틀리다는 거를 한 3-4년 넘어가서 좀 알았어요. 3-4년 넘어가서 알았고 확실히 지금 샌디가 얘기한 것처럼 샌디라고 하는 사람은 올림피아 헤드저지고 그 사람 말이 어떻게 보면 법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로도 아시아권 선수들은 너무 드라이하다. 그 질감에 대한 거를 너무 맞아요. 많이 그 강조를 탄력과 질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미를 떨어뜨릴 수 있는 조금 더 탄력 있고 조금 더 수분감 있지만 그냥 근육이 탱탱하게 밀고 나오는 그거를 이제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사 기준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근육 발달 그 종목에 맞는 근육 발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체 좌우 앞뒤 몸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맞는 컨디셔닝 그리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그 다음에 오버롤 룩 전체적인 룩 그래서 여기 가운데 써 있는 것처럼 장점이 많은 선수보다 오히려 단점이 적은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따가 최사라 선수 무대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우선은 예선이에요. 예선 때 어땠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요? 내가 올라갔을 때 나 괜찮다 안 괜찮다 혹은 어떠한 그냥 그 무대에 올라갔을 때 느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느낌이? 제 스스로 몸 컨디셔닝이 너무 좋았어서 남들 보기 전에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콜업을 딱 불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콜업 불리기 전에 비교 심사 전에 처음에 라인업 심사를 먼저 하고 그룹 심사를 하고 다 들어갔다가 개인 포즈를 한 명씩 하고 다 들어갔다가 다 같이 나와서 비교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룹 심사할 때 딱 이제 저지들이 본인을 쳐다보는 그 눈빛과 그걸 보면 대충 알잖아요. 선수들은.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그 설지 헤드저지가 어.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이제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갔잖아요. 근데 확실히 저를 알았다고 느낀 게 절 보고 임성준 심사위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확히 날 보고 한 게 맞아. 약간 이 볼펜을 들고 있던 손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디어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를 알아봤어. 좋은 얼굴로. 거기서 약간 그럼 그 흐뭇한 그 이게 있었어요. 그 피드백에서도 나오잖아. 피드백에서도 아마도 최사라 선수의 전면 포즈를 딱 보고 그거를 아마도 임성준 저지분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예상인데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극찬을 했는지 본인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면 포즈를 보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필요하면 뭐 이거 그 녹음한 것도 틀어드릴 수 있고. 아니, 제가 얘기해요. 서지 헤드 저지가 우선 피드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면 포즈는 올림피아 탑 10에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전면 포즈다. 전면이다라고 엄청 극찬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하여튼 그만큼 헤드 저지가 되게 우선 전면에서는 좋게 봐서 임성준 저지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선 때입니다. 예선 때 보면 우선 가운데 있는 선수가 2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빨간 비키니 입고 있는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사라 선수가 3등을 해서 제가 탑3 사진을 갖다 놓은 건데 우선 최사라 선수의 전면 포즈만 봤을 때 전면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예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잠깐 들었던 피드백은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한 시간이 3시간 정도 있었죠. 할 수 있으면 조금의 컨디셔닝을 더 해봐라 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탄수화물 그때 다시 조금 먹기 시작했죠. 물도 먹고 물도 먹으면서 오히려 여기서 여자 선수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물을 더 빼야겠다 혹은 내가 몸을 더 드라이하게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을 오랜 시간 끊어버리거나 안 먹어버리면 오히려 여자 선수는 남자랑 다르게 훨씬 더 빨리 부어버립니다. 맞아요. 오히려 물을 충분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줘야지 오히려 더 이뇨도 남자보다 훨씬 더 잘 되면서 붓기가 내려가지 간혹가다 시합장에서 보면 물을 아예 다 끊고 안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랑 다르다. 훨씬 더 물을 잘 먹어줘야 오히려 물이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이 있는 동안 약간의 컨디셔닝 조절을 했습니다. 조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선 본선 다른 피드백도 받았고 그래서 전면에서는 큰 지적은 없었고 거의 퍼펙트했다. 너무 좋았고 이제 올림피아 탑 10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전면 포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제 슈아일이 2등을 했던 선수의 피드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 대퇴사두와 햄스트링 이 경계선 전면 포즈에 이 대퇴부의 세퍼레이션이 너무 강하다. 라는 게 첫 번째 지적의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전면 포즈를 했을 때 저렇게 허리에 주름이 잡히는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최사라 선수도 전면에서 갈리는 대퇴 분리도가 너무 센데? 라고 보실 수 있고 빨간 비키니 선수도 뭐야 저 선수도 이 슈아이리 선수 2등한 선수처럼 대퇴부가 더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미디어고 영상이고 사진입니다. 실제로 보면 제가 느끼기에도 슈아이리 선수가 대퇴부가 되게 강하게 갈렸어요. 이거는 사진으로만 절대 판단할 수 없고 직관을 했을 때 제가 최사라 선수의 이 선과 이 슈아이리 선을 다 대퇴부의 선을 보면 최사라 선수가 대퇴부의 근육이 더 좋지만 되게 소프트하게 세퍼레이션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슈아이리 선수는
이 골반부터 해서 엄청나게 좀 타이트하고 강하게 직선이 강해서 제가 무대 밑에서 볼 때도 엄청 제 대퇴가 되게 강하다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탄력이 좀 떨어져 보인다. 저쪽에 있는 장경인대가 약간 긴장도가 높아 보인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피드백을 얘기를 들었을 때 요렇게 대퇴부 얘기가 나와서 여성분들이 이런 부분도 무조건 장점으로만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단점으로도 충분히 보여지고 마이너스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있는 1등한 무비라고 하는 선수인데 무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빨간 비키니 입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솔직하게 제가 1등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빨간 선을 가운데 이렇게 그어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포즈가 저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 친구가 저렇게 포즈를 하고 있는 거를 네. 인스타를 많이 봐서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인스타에 항상 사진이 올라오는 전면 포즈가 항상 네. 저렇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또 심하더라고요. 네. 지금 사진은 제가 그나마 나은 거잖아요. 세 저거는. 명이서 동등하게끔 보일 수 있게끔 괜찮은 사진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심지어 상체 지금 포즈가. 이 사진에서는 가장 사이드에 있잖아요. 네. 이게 센터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그쵸, 좀 그쵸. 덜해 보인다고. 네. 저 사람 앞에서 센터에서 찍으면 완전히 맞아요. 기울기가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저지한테 물어봤죠.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 맞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도 했고 이 친구가 우선적으로 나타난 전면의 단점은 좌우 대칭. 그러니까 좌우에 대한 밸런스가 깨진 게 이 친구의 단점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선 때는 최사라 선수가 센터에 박혀 있었고 무비 선수랑 이따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무비 선수랑 최사라 선수랑 계속 스위칭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 슈 아일이 2등한 선수는 가운데 박아놓고 최사라 선수랑 이 무비 선수를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하자 1, 3등을 처음에는 1, 2등을 바꾸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1, 3등 고민을 왜 했는지 저도 알 것 같더라고요. 이것들을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사라 선수는 전면에서는 거의 퍼펙트였고 그래서 예선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본선 때보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센터를 지키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뒤에서 나오죠. 후면입니다. 문제는 이제 후면에서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제일 핑크색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선수는 5등을 한 선수입니다. 5등을 한 선수고 4등을 한 선수의 백 사진이 이렇게 같이 나온 게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5등을 한 선수 그 다음에 빨간색 비키니는 1등을 한 선수 무비 선수고요. 그 옆에 있는 선수는 슈아일이 2등을 한 선수고 가장 우측에 있는 선수가 최사라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후면에서 1등을 한 이 무비 선수는 확실하게 아예 단점이 없었어요. 엉덩이 플라운드 글루트, 어퍼 글루트, 그 다음에 대둔근도 그리고 대둔근 선이 세게 끊어지지 않은 거 그리고 햄스트링이 도드라지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이번 프로쇼의 가장 키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피드백도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일 좌측에 있는 선수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보면 몸이 되게 좋았어요. 비율도 되게 좋고, 그죠? 맞나요? 네. 네. 근데 비율도 되게 좋았는데 몸이 전면에서도 그렇고 후면에서도 그렇고 비키니에서 추구하는 그 강도 그리고 그 세퍼레이션에 갖고 있는 게 되게 셌습니다. 네. 그래서 햄스트링도 저렇게 분리가 돼서 강하게 나오고 엉덩이 하단부, 엉덩이 우리가 말하는 힙 테일 부분, 힙 꼬리 부분도 너무 강하게 갈려져 있던 게 저 선수의 마이너스 되는 요점이었기 때문에 저 선수는 5등을 했고요. 이 1등을 한 무비 선수는 가장 이상적인 비키니 아워글라스 쉐입의 전체적인 어깨, 허리, 엉덩이 떨어지는 선 그리고 엉덩이 햄스트링 선까지 가장 비키니에서 원하는 룩이었고요. 슈 아일이 2등한 선수 같은 경우 보면 힙은 되게 좋았습니다. 아워글라스 쉐입도 되게 좋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지가 얘기했던 피드백은 햄스트링이 너무 강하게 보였다. 그리고 엉덩이 분리도도 약간 이 1등한 무비 선수에 비해서 세퍼레이션이 좀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후면에서 이 친구의 단점이 마이너스 되는 감점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에 있는 최사라 선수 보면 이제 받았던 피드백이 둥근 상부 볼륨 항상 나왔던 마음 아프지만 항상 나왔던 둥근 상부의 볼륨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햄스트링은 지금은 적절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후면부에서 ong덩이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 느낌보다는 햄스트링이 이번에는 되게 큰 키였던 것 같아요. 종합적인 이 탑4 선수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슈 아이리 2등한 파란색 비키니 선수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 사진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왔어요. 누가 봐도 강하게 나왔고 저기 제일 우측에 좌측에 있는 핑크 비키니 5등한 선수는 보면 더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최사라 선수 햄스트링을 보면 희미하게 나올 듯 말 듯. 그리고 1등한 무비 선수를 보면 그래도 제일 톤이 긴장되지 않고 도드라지지 않게 그냥 엉덩이와 다리의 분리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엉덩이만 좋다고 엉덩이만 도드라진다고 이게 좋은 점수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후면부에서 어떻게 보면 비키니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최사라 선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싹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면부에서 봐야 될 것들 우리 비키니 프로 선수들이 일단 전체적인 떨어지는 선을 봐야겠죠. 그렇지. 전면이랑 아워글래스. 후면이랑 비슷하게 떨어지는 이 외곽선을 저는 좀 많이 보라라고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비키니 선수를 꿈꾸는 친구들이 그 과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힙에 대한 그것만 너무 딱 집착하죠. 이렇게만 맞아요.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야를 넓혀라라고 하거든요. 시야를 좀 넓혀서 전체적인 이 외곽에 떨어지는 라인을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채워서 밀어내고 볼륨을 채우면 좋은데 또 이게 과하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장점이 된다고 좋은 것보다 단점이 최대한 그렇지. 안 보여야 하기 네. 때문에 이런 조절을 좀 잘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면부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엉덩이만이 아니다. 맞아요.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로 떨어지는 이 아워글라스 쉐입을 먼저 맞춰놓고 거기에 적절한 둥근의 플라운드 글루트와 거기에 너무 과하지 않게 엉덩이 선이 따이지 않게 그리고 햄스트링도 눈에 시각적으로 저기 햄스트링이다 라고 보이지 않게끔 그 부드러운 선을 연결시켜주는 게 비키니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 근래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자, 그리고 요건 본선입니다. 본선이어서 아까 보시면 요거는 예선이었고요. 본선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컨디셔닝을 만들었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나 복부나 엉덩이 다리 선을 보시면 요건 예선, 요건 본선입니다. 보시면 딱 느끼시죠? 조금 더 약간 드라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더 드라이하게 우리가 수분 조절도 하고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서 조금 더 붙였고요. 본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솔직히 전면 포즈는 최사라 선수가 가장 우위에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모든 저지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최사라 선수가 가지고 있던 단점이 둥근이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거였고 몸적인 거였으니까 그리고 이 2등했던 슈 아이리 선수도 전면부가 너무 강했던 거 그리고 후면부가 너무 강했던 게 이 선수의 단점. 근데 1등한 무비 선수는 몸적으로는 단점이 없었어 솔직히. 어깨 전면에서도 세퍼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지 않고 이 친구가 갖고 있던 단점은 그냥 포즈였어. 그렇기 때문에 몸적으로는 크게 이제 마이너스 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1등으로 두고 그리고 단점이 조금 더 적었던 슈 아이리 선수 그다음에 단점이 조금 더 많이 부각됐었던 최사라 선수가 3등의 랭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슈 아이리 선수가 백스테이지에서 봤을 때 그 스모 스쿼트를 엄청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엉덩이를 펌핑 시키기 위해서 코치랑 스모 거의 그것만 스쿼트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앞다리가 펌핑이 너무 됐더라고요. 거긴만 썼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마 이 얘기를 이 친구가 제가 그 코치를 알거든요. 아는 지인 코치인데 제 말을 번역해서 들을 수 있다면 꼭 듣고 올림피아 때는 그거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얘기해 주시죠. 근데 뭐 기분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치. 그 코치가 미친 듯이 맞아, 제가 봤을 때 한 100회 정도 했어요. 100회 정도 절대 스모 가볍게 하지 않았어. 아니 진짜 한 빡세게 했어. 20kg 뭘 들고 바벨을 계속 들고 했어. 코치는 그걸 누르고 그 스모 스쿼트를 엄청 했습니다. 맞아. 그게 저 친구의 페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선 탑 4였고 이제 스위칭 하기 전인데 이 4등 했던 친구를 보여주려고 요 사진을 조금 잠깐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4등 했던 친구는 시각적으로 몸은 되게 좋았어요. 그죠? 몸은 되게 좋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키니 종목에서 조금 벗어난 오버룩에 이 세퍼레이션과 몸의 강도가 있었고요. 전면 포즈에도 마찬가지로 어깨선이 너무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옆에 이 빨간색 비키니 무비 1등한 선수와 어깨선 차이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어깨선이 세게 갈려도 절대 안 되죠. 좋지 않다. 그리고 보시면 이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이 하체가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긴장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전면에 있는 대퇴부도 마찬가지였고 후면부에서도 너무 날카로운 세퍼레이션이 이 친구의 가장 큰 단점으로 부각이 돼서 제사라 선수의 다음 랭크된 4위에 랭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4위를 한 선수를 보고 1등, 2등, 3등 선수의 선들을 보면 이 선들이 되게 소프트하게 좀 떨어져야 훨씬 더 비키니스러운 거구나. 그냥 무작정 몸선이 세거나 몸이 좋아 보이는 게 이 비키니에서 원하는 룩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요 선수의 사진을 조금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세사라 선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요렇게 선수들 지금 요 사진을 보시면 최사라 선수 신고 있는 굽, 그다음에 슈 아이리 선수 신고 있는 굽, 이 네 명의 선수들 굽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특히나 무비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이거 13 이상이에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제가 15짜리 같아요. 맞아요. 앞에 그리고 가보시가 좀 높아요. 최사라 선수는 13짜리 맞는 것 같고 슈아이리 선수도 13인 이 세 명은 13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비 선수 같은 경우는 15를 신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알기로는 이게 13이 19이 없는 걸로 규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저는 궁금해요. 저도 처음 봐서 저도 제가 알기로도 13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13보다 낮아도 되는데 그 이상의 갑오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그쵸.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당일에는 못 봤고 저도 사진 보고 알았어서 저게 안 돼요. 원래 왜냐하면 그러려면. 이렇게 갑오시가 높은 걸 신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까치발 드는 게 적어집니다. 까치발 맞아요. 드는 게 적어져서 포즈하기 되게 수월해요. 근데 요렇게 규정에 뭐 아직은 제가 지금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규정에 조금 어긋나는 슈즈를 신고 나왔다. 근데 1등을 했다. 이것도 조금 어디 가서 지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선은 전신님한테 한번 연락을 드려서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한번 이제 물어보긴 할 건데 그래도 일단은 안 간간히 돼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올림피아 1등을 했던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조그맣고 이쁜 친구, 이쁘장하게 생긴 친구 누구죠? 그 이쁜 친구. 제가 맨날 좋아하는 그 선수요. 재작년에 올림피아 우승했던 모린 선수. 모린이 우승했을 때도 15 신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들어가서 보세요. 15 신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아닐걸요? 제가 준비하진 못했는데 하여튼 뭐 규정이 그런데 요렇게 신어서 한번 그거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근데 저거 구아버실 높은 거 신으면 편하긴 합니다. 그죠. 이 경사도가 확실히 편해요. 완만해져서 오히려 굽이 낮으면 낮을수록 네, 갑오시가 힘들어서요. 아예 없는 거 11짜리는 더 힘들어요. 그렇죠. 더 힘들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탑5 후면 포즈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딱 봐도 이제 보이실 거예요. 지금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제일 우측 체크해 놓은 게 5등한 선수고요. 그 옆에 파란색 비키니가 2등한 슈아일이, 1등한 무비, 그 다음에 최사라 선수, 4등한 천 선수입니다. 보시면 제일 좌측에 있는 4등한 선수도 엉덩이 분리도나 햄스트링이 너무 강하게 보이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최사라 선수는 분리도나 햄스트링의 톤은 되게 괜찮지만 어퍼 글루트의 볼륨감이 부족한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1등한 선수는 햄스트링과 엉덩이의 분리, 그 다음에 풀라운드 글루트가 가장 이상적으로 적절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슈 아이리 선수도 여기서 보시면 떡 티가 나실 거예요. 햄스트링이 되게 강했어요. 그게 가장 큰 이 친구의 마이너스 요점이었고, 5등한 선수 보시면 더 강해요.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면 포즈를 할 때 여성 프로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햄스트링 긴장도를 낮춰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교 심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선 리뷰고요. 최사라 선수가 이렇게 가운데로 처음에 콜업 불려서 첫 스위칭을 해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등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정리를 우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사라 선수랑 슈 아이리 2등한 선수랑 센터에 있고요. 그리고 1등한 선수가 지금 최사라 선수 옆으로 비키니 빨간색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저기 슈 아이리 선수 옆에 보시면 핑크 비키니가 5등을 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스위칭을 해서 아마도 1등을 했던 무비 선수가 다시 3등 자리까지 올라오는, 그리고 이렇게 백으로 한번 돌죠. 백으로 한번 돌아서 후면 심사를 첫 콜업에서 퍼스트 콜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사라 선수의 어퍼 글루트가 부족한 게 좀 보이실 거고요. 슈 아이리 2등한 선수의 햄스트링이 조금 강하고 엉덩이 떨어지는 선이 강한 게 또 보이실 거고, 빨간 비키니 1등 했던 무비 선수의 톤이 가장 후면에서는 적절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이제 또 스위칭을 할 거예요. 4, 5등을 아마 스위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선수를 스위칭을 하면서 탑 4를 가운데 밀어 넣고요. 핑크색 비키니가 탑 5로 옆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 이외의 선수들은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비 선수를 지금 보시게 되면 가운데 중에 빨간 비키니 1등한 선수가 상체를 전면 포즈 보시면 엄청나게 깨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후면이 돌면 가장 적절하죠. 최사라 선수의 엉덩이 지금 열심히 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사라 선수 왼쪽으로 있는 친구 보면, 4등한 친구 보면 최사라 선수에 비해서 엉덩이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너무 강하다. 이게 되게 큰 단점이거든요. 그냥 무작정 엉덩이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슈 아이리 선수와 무비 선수가 자리 체인지를 하고 최사라 선수는 아직도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확신을 했어요. 우와, 사라가 최사라 선수가 1등을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 심사를 생각보다 많이 했고 후면 포즈를 많이 돌려서 봤습니다. 아마 여기서 최사라 선수와 무비 선수를 후면 포즈를 비교하기 위해서 무비 선수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면 포즈를 무비 선수랑 최사라 선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차이가 있죠. 톤은 너무 좋았지만 어퍼 글루트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도 이제 뒤에 걸어가서 백 포즈를 취해서 전체적인 실루엣과 엉덩이의 모양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스위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최사라 선수 엉덩이 어퍼 글루트가 안 되겠다 하고 아마도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거 예선 영상이잖아요. 예선입니다. 예선 때는 안 바뀌었어요. 안 박혀 있었습니까? 여기서 끝났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 알기로 마지막에 제가 저 자리를 그래요? 지키고 끝났어요. 그랬나요? 하여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비교 심사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네. 앞뒤를 정말 많이 돌려봤고 저지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후면을 돌 때 보시면 햄스트링과 엉덩이의 이 톤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엉덩이는 웬만하면 이제 다 좋습니다. 웬만하면 다 좋아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바뀌어서 가운데 슈아이리 선수랑 이 1등한 무비 선수를 아마 이제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봐, 깨지는 거 봐, 상체 깨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최사라 선수가 다시 센터로 돌아와서 예선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선입니다. 본선은 이제 탑4만 짧게 준비했고요. 영상을 보시면 이제 앞전 얘기를 듣고 보시면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무비 선수와 최사라 선수, 슈아이리 선수, 지금 슈아이리 선수가 제일 좌측에 있고 무비 선수가 제일 우측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이제 스위치가 될 거예요. 슈아이리 선수가 가운데 들어올 거고요. 그렇죠? 둘이 바꿔주세요. 슈아이리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비 선수랑 최사라 선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큰일 났다. 근데 그 이전에 최사라 선수랑 무비 선수랑 스위칭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죠? 계속 맞아요. 스위칭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슈아이리 선수는 2등으로 고정이었고 1, 3등의 그 단점이 누가 더 센 건가라는 비교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햄스트링이 세다 혹은 엉덩이가 너무 강하게 갈라졌다, 어퍼글로트가 부족하다, 되게 적절하다, 후면에서 이렇게 아마 딱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이제 1등 선수 봐봐요. 전면 포즈가 너무 구겨졌어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제 경기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서 이렇게 순위는 무비가 1등을 했고요. 슈아이리가 2등, 최사라 선수가 3등, 천샤오인 선수가 4등, 그 다음에 당위 선수가 5등, 천자웬 선수가 6등 해서 이렇게 탑 6가 결정이 됐고요. 이번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중국에서 열린 거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심사 기준도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씩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를 해서 꼭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써놓은 게 장점이 많은 선수보다 오히려 단점이 적은 선수가 훨씬 더 좋고 이제 프로 상위권에 갔을 때는 훨씬 더 중요하다.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심사의 포인트를 보게 되면 모리시게 쉐입이 좋은 선수들이 전면에서는 강세였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그리고 세계에 내놔도 저는 손에 정말 그때 저지가 얘기한 것처럼 탑10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최사라 선수가 갖고 있는 이 전면의 아워글라스 쉐입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엉덩이에 대한 분리 그리고 햄스트링 컨디셔닝 햄스트링이 좋은 게 아니고 컨디셔닝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 요점이었고요. 그리고 일부 선수는 허리 주름이나 상하체 밸런스 깨진 게 문제이긴 했고 분리감이 과하다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선 리뷰를 봤을 때는 탑4는 강한 라인과 전체적인 조화가 조금 돋보이고 탑5를 보면 후면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드러났다. 그래서 요거를 최종 정리를 한 줄로 쓱 하면 균형과 여성미를 중점으로 본 대회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여기서 이 균형과 여성미라고 하는 거는 후면 부분에서 햄스트링이 도드라지거나 엉덩이가 날카로운 거 그리고 다리가 너무 강하게 갈라진 거 이런 것들을 헤드저지나 다른 저지들이 피드백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미라는 걸 되게 많이 봤구나. 왜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대에서 돋보이려면 장점보다는 단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훨씬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훨씬 중요했다. 그리고 예선에서는 모래시계 라인과 엉덩이 햄스트링 컨디셔닝이 승부를 갈랐고 본선에서는 후면 포즈와 전체적인 라인 정리가 마지막 최종 순위를 정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포인트로 리뷰를 했습니다. 최사라 선수는 이번 중국 시합을 이렇게 뛰고 나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피드백도 받았고 앞으로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실 텐데 중국 시합을 뛰고 나서 이제 어떠한 이제 그러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뭐를 나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올림피아를 준비를 해볼 것이다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받았던 피드백은 뭐 아시다시피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올림피아가 당장 다음 주고 당장 이제 이번 주는 AGP도 있고 일단 최대한 채우는 건 아니지만 당일날 펌핑을 좀 잘 끌어올려서 그래도 중국 때보다는 조금은 더 보여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고 일단 좀 장기적으로는 열심히 채워야죠. 채워야 되고 그래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시즌을 한다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시간을 단축해서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분명히 제가 아는 이제 최다라 선수는 집착적으로 아마 그거를 자기의 단점을 잘 채울 걸 알고 있어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걱정은 안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가는 과정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즐겁게 그리고 조금은 건강 관리하면서 편하게 갈 수 있다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 뭐 이제 이번 주 시합 앞으로 있을 이제 올림피아는 뭐 당연히 응원은 당연히 하고 준비 잘 하셔가지고 꼭 원하시는 몸으로 올라가시길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올라가시길 바랄게요. 올라가시길 바라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의 슬로건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본인 슬로건 한번 딱 외치고 끝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각 잡고 하려니까 이제 자 시즌을 준비하시는 모든 이제 선수분들 모두 지치지 말고 미쳐라. 오늘 파이팅.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림피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빨리 끝나네.